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북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에는 저번에 모셨던 우리 이철호 인민무력부 보위대학 출신이죠. 인민무력부 보위대학을 졸업하고 최전방 2군단 민경부대 보위지도를 근무했던 이철호 중위를 모시고 북한이 어떻게 전쟁 준비 상태를 준비됐는지, 또 북한이 김정은이 이번에 미국과 맞서 전면전을 각오하고 모든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하겠다고 경고했는데 과연 전면전 할 준비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러시아와 미국과의 그 대결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 전 해군에 대한 훈련에, 전면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 소식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0일, 어제입니다. 20일 현지 보도문을 통해 2022년 러시아군 대비 계획에 따라 1월부터 2월에 러시아 해군 모든 함대에 군사훈련을 명령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훈련의 기본 방향은 세계대항, 세계대항에서 러시아의 국가 수익을 옹호하고 바다와 대양 쪽으로부터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대처하기 위한 해군과 공군 전력의 활동 연습이라고 하면서 해군 사령관 니콜라이 예브네노프가 훈련을 전체적으로 지휘한다고 설명해. 그러니까 해군 사령관 니콜라이 예브메노프, 이 사령관이 전 훈련을 총 지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엄청난 해군 무력이 동원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이번 훈련에 140척 이상의 함정과 지원함, 그리고 60대 이상의 군용기, 1,000대 이상의 군사 장비와 1만여 명 이상 군인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소식은 전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이라는 것은 이 육군이 아니고 해군 1만 명입니다. 약 2개 우리 사단이라고, 해군 2개 전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무력이 동원되는데 군함만 140척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군 사령부에 소속된 전투기 60대도 함께 군사훈련에 동원되는데, 이 군사훈련은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벌어지는, 다음 달이죠. 2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벨라루스와 러시아 군대가 남동부, 즉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연선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 3개 해역에서 동시에 해군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무관한 것 같지 않습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 군대의 육군 군사훈련과 함께 러시아 전 해군의 전투명령을, 군사훈련을 하달했던 것입니다. 이 군사훈련이라는 것이 말이 훈련이지 사실은 실전 대비태세에 돌입하는 것과 같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무력이 아마 이 지중해와 그리고 빨치해, 이 연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뉴스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러 작전, 대러시아 작전이 그렇게 시원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하는 이야기가, 만약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엄청난 경제 제재 봉착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은 만에 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러시아는 달러를 쓰지 못하게 되는, 즉 달러를 완전 봉쇄할
봉쇄할 것이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달러를 쓰지 못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미국과 소방의 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봉쇄가 이미 시작되었고, 예전부터 시작되어 있었고, 이미 단련돼 오래전부터 러시아에 대한 경제 봉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상당히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 큰 타격도 입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소방세계에 보내는, 즉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에 보내는 이 가스를 차단할 때마다 경제적 파동이 심했던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럽연합 내에서도 지금 러시아에 대한 이 견해가, 즉 압박에 대한, 경제적 봉쇄에 대한 견해가 서로 엇갈리고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소식들은 전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은 이제 시간만 남은 것 같습니다. 타이밍만 남았지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바이든 정부, 즉 미국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즉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달러를 쓰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러시아 경제에 얼마만한 타격이 줄 것인지, 달러를 쓰지 못하게 한다면 루블화와 위안화, 즉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경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미국도 더 이상 경제 봉쇄 외에는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미국이 러시아와 전면전을 벌이기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러시아 국방부가 밝힌 1월과 1월부터 지금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1월 20일부터 2월달까지 진행되는 이 기간에 바로 벨라루스와 러시아 육군이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 또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소련 3개 해역에서 동시에 전 해군이 군사훈련에 돌입했다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것을 뒷받침해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미국, 경제 봉쇄와 대북 제재와 맞먹는 그런 경제 봉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압박은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는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모저모로 바이든 대통령에는 참 곤욕스러운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좀 더 지켜보게 되면 아마 어떻게 결말이 날지, 그 결말은 뻔해도 말이죠. 아마 러시아가 침공을 해도 유럽 내에서도 지금 이 러시아 침공을 놓고 옥신각신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독일을 방문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을 해서 강력한 경제 봉쇄를 또다시 제창했지만 공연불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우리 북한 소식입니다. 이번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 소식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대화로 나올 때 대한 촉구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북한은 더욱 강력한 도발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전의 8기 6차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은 직접 인민무력부 관계부서라고 했지만 인민무력부와 국방과학원 군수공업부에 또다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준비할 때에 대한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유엔에서 아무리 제재를 제창하고 또 이번 유엔 안보리에서 20일 날 회의를 또다시 안보리회를 열고 대북 제재, 즉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했던 국방과학원과 국방과학원에 대한 인원들 제재를 요청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말이 보류지 이미 거부했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 없이 또다시 끝났습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8개 국가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해야 된다고 결의를 하고 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성명조차 내지 못하고 후지부지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김정은은 왜 이렇게 전면전을 각오하다시피 미국의 정면 대응을 선언했을까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잠시 중단했던, 물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중단했었죠. 그 중단했다는 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와 바로 핵실험 중단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핵실험을 다시 가동할 수 있게끔 재실험할 수 있게끔 완전히 핵실험장을 폭파시킨 것이 아니라 입구만 폭파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입구만 그 터널이 들어가는 터널 입구에서부터 약 20m만 폭발했기 때문에 문만 폭파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걷어내고 핵실험 준비하는 데는 아마 불과 몇 시간 걸리지 않고 다시 터널을 복구할 수도 있게끔 형식만 갖췄던 것입니다. 어쨌든 김정은은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켜서 핵실험을 중단했습니다. 약 4년 동안 북한은 단 한 번의 핵실험도 하지 않았고 또 단 한 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과 같은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고 특히 미사일에 대한 고도화, 전력화, 정밀화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한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해마다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다음에는 북한은 계속 새로 개발한 신형 미사일들을 발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 발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2000km까지 나가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이것도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런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서도 북한은 벌써 수십 차례에 걸쳐 작년에만 11차례, 금년에만 들어서 1월 달에만 4차례의 미사일, 총 15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실험했습니다. 시험 발사를 했죠. 자,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사한 모든 미사일은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들입니다. 특히 이번 9월 달부터 1월 달에 발사한 미사일들은 신형 순항 미사일과 절도 기동 미사일 연대가 발사한 에스테킴스라고 하는 KN-23 물론 북한이 이미 전력 배치했다고 실전 배치한 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SLBM도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한 적은 없지만 작년 10월 20일 직접 잠수함에서 발사함으로써 이미 SLBM 이 미사일도 바로 실전 배치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국첨성 미사일 3번 발사 실험을 성공시킴으로써 미국도 성공하지 못한 이 국첨성 미사일까지 북한은 성공시켰고 그것을 김정은의 성과로 부각시키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 들어간다는 것까지 발표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들 그리고 고도와 전력과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최첨단화된 미사일들을 계속해서 선보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면서도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미국이 놀랄 수 있는 미국이 크게 반발할 수 있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높아지고 미국과 중국의 대만을 놓고 군사적 충돌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지금 이 순간에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실험 카드와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꺼내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이런 조례이기에 미국과 러시아가 극한 대립에 있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군사적 대립 상태에 빠져드는 이 순간을 북한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이전까지는 단거리,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계속 발사하지만 3월 9일이 지나서는 바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은 모든 것을 각오하고